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 이제 좀 관심 있는 주식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이 하락하는 장에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냐? 별로 저는 사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는 퀘스천이지만, 뭐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상승장에도 사시고, 하락장에서 또 구매하시니까, 저라면 이 종목을 눈여겨보겠다 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볼까요? 저 이게 주봉이에요. 그죠? 주 차트로 보니까 그때 코로나 딱 했을 때 1400대로 확 떨어진 이후에 저 1년도 안 돼서 3300 지금 그죠? 오늘 뭐 한 2400 좀 밑으로 조금 23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뭐 일봉을 보시면 그죠? 작년 2021년 7월부터 여기 보시면 계속 뭐 우리가 속칭 말하는 눌림목이죠. 그죠? 예, 보라색 장기 이동 평균선은 지금 뚫지를 못해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일 때는 우리가 이동성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되죠. 상승은 그쵸?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됐지만 하락은 그쵸?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다 역배열되어 있죠. 전형적인 하락 차트죠. 자, 그래서 참 이런 시장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너무 어렵죠. 왜? 상승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벌었는데 하락하는데 돈을 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돈을 버시는 분들은 계시고 그죠? 상승장에도 뭐 잃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하락장에서도 돈 버시는 분은 계시겠죠. 어쨌거나 지금은 참 안 좋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저라면 수나리 튜브라면 저 주식 안 해요. 뭐하러 위험하게 그냥 저라면 그냥 현금을 보유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굳이 안 좋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황의 이제 초입이에요. 불황의 초입인데 이 터널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깜깜해요.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깜깜한 터널인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여기 왔는데 이게 뭐 100m인지 그렇죠? 뭐 1년인지 5년인지 이건 아직은 모르죠. 어쨌거나 지금 불황이고 이 불황이 끝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 지난 10년 동안 원달러 환율로 가보면요. 10년 동안 13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분은 1300원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고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3.5%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대출 받으면 그냥 4%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얘도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금리가 하락했죠. 10년 동안 꾸준히 금리가 하락한 게 미국에서 계속 양적 완화하니까 따라가서 금리 하락했고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한 9% 정도라고 했어요. 뭐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뭐 자이언트 스텝한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 우리 1970년대 말 유가 되게 안 좋고 할 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 그 기준금리가 20% 이상까지 갔어요. 뭐 경제고 뭐고 그냥 우리 물가부터 잡겠다. 그렇죠? 물가 잡는데 금리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만을 보기보단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펀더멘탈이. 이 경제가 어려우면 나는 괜찮냐? 그렇죠? 저 역시도 이 경제에 속한 물고기죠. 경제가 바다라면. 그 바다가 폭풍을 치는데 저라고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여윳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최상류 계층은 그죠? 뭐 이런 거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심해요. 마리아나 해구 뭐 10km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바다에서 폭풍이 치든 뭐 비바람이 불든 아무 몰라요. 꾸준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거죠. 뭐 저는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여윳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얼마나 큰 경제 충격이 올지 모르는데 그냥 안전하게 그쵸? 빚 있으면 빚 갚고 생활비나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꼭 사시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계속 눈여겨본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에요. 자, 좀 말이 많죠. 지금 계속
한국전력 보시면 일단은 국내에서 신용등급은 최상이에요. 그렇죠? 신용등급은 국채는 예, 국내 기준에서는 그냥 이거는 위험이 없는 자산이고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 이제 예죠. 삼성전자랑 동급인 거죠. 주주도 보면은 산업은행이에요. 사실상 정부가 출자한 회사죠. 정부기업, 공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사실상 한 58%, 그죠? 57% 정도는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부 통제하니까 만약에 한전이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망하는 거죠. IMF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외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그때 뭐 나라가 망했다더니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그때 한전이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뭐 왜냐면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는 뭐 전기를 계속 쓸 거니까요. 어쨌거나 그렇죠? 전기를 쓰면 뭐 공짜로 전기가 안 나오니까 전기료를 지불하겠죠. 한전이 2017년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쵸? 그때는 매출액이 억 단위예요. 네이버 증권인데 한 60조 하다가 영업이익이 한 5조, 당기순이익도 1조 4천억. 그쵸? 자산도 엄청 커요. 181조예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자산 기준으로는 거의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쭉 내리막길이죠. 2018년, 19년, 그쵸?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아지고 20년도에는 이익이 났어요. 왜 20년도에 이익이 났다? 그쵸? 그 다음에 21년도, 그쵸? 그 다음에 올해가 22년도. 이때 이익이 난 건요. 한전은요, 이렇게 보여요. 매출이 있고, 그쵸? 원가가 있잖아요. 요걸 뺀 게 이익인데, 요 매출은 전기세 파는 거예요. 저 전기 파는 거. Q는 전기량, 그쵸? 전기량이고, P는 전기 가격이에요. 근데 전기 가격이라는 게 워낙 우리 국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전이 올리고 싶어도 막 못 올려요. 왜냐? 우리나라 전기사하고 한전이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점이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근데 전기량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기를 많이 쓰죠.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하다고 볼 수 있죠. 뭐 경제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2배씩 커지는 나라도 아니고 조금씩 커지니까 이 Q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P도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왜냐면 P는 또 물가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생필품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그때 많이 올리죠. 그래서 정권 기간에는 잘 안 올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됐죠. 2022년 선거를 5월 달에 했죠. 5월 달에 교체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원가는 뭐냐? 쉽게 말하면 환전은 뭐 여러 가지지만 화석 연료 이거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화석 연료는 뭐 석유, 뭐 석탄, 뭐 천연가스, 그럼 뭐 원자력도 있긴 하죠.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광물이죠, 광물. 그렇죠? 실물 자산. 얘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볼까요? 이게 보시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얘네 매출은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가는 어때요? 이런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많이 변동해요. 그럼 요때는 왜 원가가 낮으니까 플러스, 요때는 원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가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020년도에 흑자가 난 게 요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거의 석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가만히 있는데 왜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공장 돌리고 사람들 전기 쓰죠. 매출액은 일정한데 뭐 빠지더라도 조금 빠지는데 원가가 확 빠지니까 그나마 이익이 난 거죠. 근데 2021년도 되면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극복됐고 그러면서 같이 그렇죠? 이런 원재료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컨센서스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17조 원, 거의 18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 같고 23년도에는 7조 원, 그죠? 24년도에는 2조 원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3년 누계로 치면 거의 27조 원이라는 손실이에요. 손실 27조 원이 어느 정도냐? 우리 국내에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10위권이 27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33조 정도예요. 그렇죠? LG화학의 지분을 그렇죠? 한 70% 이상을 80%를 살 수 있는 돈이 27조인 거죠.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부채도 손실을 남의 돈 빌려서 메꿔야 되니까
부채 규모 커지고, 그죠? 자기 돈 까먹으니까 자본 줄죠. 어쨌거나 컨센서스로만 본다면 매우 안 좋구나,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계속 지금 높을 거라고 예상하니까요. 자, 보시면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한국전력 재무상태표예요. 이걸 봤냐면 한국전력이 손실이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결손이 생겨요. 그렇죠? 결손이 많이 생기면요, 자본 잠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본 잠식 되면 이게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죠? 유상증자 하면은, 그쵸? 뭐예요? 일반 주주도 해야 되고, 정부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유상증자 하는 호재는, 이거는, 유상증자하는 뉴스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자본이 충실하지 않나? 보니까, 여기 납입자본금, 그쵸? 이건 이제 법정 자본금이에요. 자본이 최근 거죠. 58조가 있어요. 4조가 법정자기금. 그쵸. 39조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결손까지 한 건데, 39조의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전이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번 돈, 그쵸? 번 돈, 우리가 시그마, 그쵸? 번 돈에서 지금까지 배당한 금액, 이거를 뺀 게 우리가 말한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이게 39조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아직 지금까지 번 돈을 다 까먹진 않아요. 이게 이제 다 없어져야지. 39조 원이 없어져야지 납입자본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상증자 해야 되죠. 그렇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데 계속 진행하면 뭐 상장 폐지되고, 그죠? 감사 의견 뭐 부적격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파인딩,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유상증자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 정도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죠? 결손금이, 그죠? 아직은 이익이 너무 크다. 결손금 걱정은, 자본 잠식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조금 생각보단 재무적으로는 조금, 물론 위태위태하지만 최악은 아닌 것 같다. 뭐 위태위태한다 보면 이거죠. 지금 있는 게 현금이 3조 원 있어요. 유동금융자산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한 7조 원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매입 채무 이런 것도 뭐 장사할 때 돈 갚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안 쓰고, 유동금융부채 뭐냐면은 이제 만기가 다가온 거예요. 7조인데 16조를 갚아야 되는데, 한전이란 든든한 데가 있으니까 뭐 은행에서 뭐 만기 연장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걱정이 안 돼요. 더 걱정은 이거죠. 아까 전에 결손금이 자본 잠식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자본 잠식이다.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인데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 잠식이 되면은 뭐 정부에서 뭐 전기료를 뭐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뭐 올리겠죠.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근데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증자까지는 아니다. 최악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 아까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서 한국전력에 있는 밑에 자회사, 뭐 손자회사 다 포함한 건데, 한국전력 자체만 보더라도 올해, 그쵸? 작년이죠? 60조. 당기순이익이 뭐 56조긴 한데, 여전히 자본 총액이 크기 때문에 얘도 단기적으로 한국전력 그 자체도 자본 잠식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최악은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경제 정책이 참 중요해요. 경제 정책.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교체되건 아니면은, 그렇죠? 대통령 선거 끝나면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죠. 지지율이 높아요. 대부분이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초기에 이게 시간이고 지지율이면 초기에는 높아요. 높다가 시간이 가면서 뭐 급락하든 뭐 하든 아니 유지하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초기에 높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정부에서 주로,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람들한테 전기료 더 내라 다 싫어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그래도 나름 지지율이 높고, 그죠? 전기료를 인상할 만한 근거들이 있죠. 지금까지 물가 인상이 엄청 크다. 물가 인상이 원료가 인상이죠. 두 번째, 뭐 과거에 못 올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료를 오를 만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만 좀 욕먹는 게, 한전에 뭐 역대 연봉자가 뭐 엄청 많더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영에 대한 효율을 약속하고 전기료를 인상하겠죠. 근데 전기료라는 게, 그죠?
이 시기를 못 맞추면 인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제 취임 첫 해,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요때 전기료 올린다. 가뜩이나 레임덕이 심한데 전기료까지 올린다.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쇼부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가 벌써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럼 올해 한번 올리고, 그죠? 내년 연초 혹은 연말에 또 올린다고 그러고, 그쵸? 내년에. 요때 한번 올리고, 요때 한번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신자유주의잖아요. 뭐 경제학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케인즈하고 고전학파인데, 얘네는 그냥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가 뭐냐? 시장 기능을 선봉하는 사람, 시장 기능을 더 이제 강조하고, 이제 작은 정부는, 그쵸? 시장 기능에 더 집중해라. 그러면 사실 한전이 시장 기능에 집중했으면 벌써 전기를 올려야 되겠죠. 우리 보면 독일, 뭐 유럽 지금 뭐 전쟁 난리 났잖아요. 전쟁하면서 에너지값, 뭐 가스 수입 못하니까 뭐 전기료 뭐 3배 올리니 4배 올리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도 보면 작년에 한파 있다고 텍사스에서 전기료를 뭐 10배, 20배 올려가지고 갑자기 전기료 폭탄 맞고. 이 시장 경제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국민 정서상 그게 좀 안 되죠. 더구나 이게 이제 정부가 보유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외국 서양만큼은 서구만큼은 그렇게 많이 못 올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저는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뭐 5원 올린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구당 한 달 1,515원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1,515원 내는데 1년으로 12개월 해봤자 우리 많이 잡아봤자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만 원인데 가구당이잖아요. 우리 뭐 1,000만 가구, 그렇죠? 뭐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뭐 1인 가족도 많으니까 2인 가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500만 가구인데 2,500만 가구에서 그렇죠? 2만 원 올려. 몇 조 원, 이거 1조 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산업용도 올려. 그래봤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올리는 거 해봤자 1조 원 정도 만회해요. 즉 전기료가 이제 원가가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전기료를 이렇게 가다가 쬐끔 올린 거 이거 갖고는 그쵸? 어떤 보자면은 이게 그 산속에서 불 났는데 그냥 생수병으로 물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대폭적인 그죠? 그 해외 부분, 에너지 부분의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죠? 대폭적인 원가 상승이 즉그 전기료 인상이 조금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적자를 해소하는 거죠. 대신 전제 조건으로 경영 효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명퇴도 하고 임금도 삭감하고 반납도 하고 예산도 줄이고 그냥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돼야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쉽게 전기로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얘네는 이제 살 길은 그렇죠? 전기를 올리는 거다. 근데 현재 올리는 폭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에는 그렇죠? 이거를 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너무 낮은 폭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료는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전기세는 너무 좀 저렴하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시 인상 6%대 물가 그렇죠. 전기료를 5% 인상했어요. 근데 물가가 6% 인상했어요. 사실상 이건 전기료 인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를 들어 2018년부터 한다면 그렇죠? 2021년까지요. 요때까지 물가가 누적적으로 올랐을 거 아니에요. 뭐 집값이 뭐 한 100%씩 2배가 올랐는데 물가는 그렇게 안 올랐겠어요. 누적적으로 요 한 4년 동안 물가 오른 거 그냥 어림잡아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30%예요. 이때까지 거의 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그렇죠? 30% 이상으로 더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5%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월 3,700원 더 내야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도 한 방에 이제 오르면 힘드니까 올해 뭐 얼마 좀 내년에 또 얼마 그죠? 100원을 올린다면 그죠? 총 최종 목적이 100원이면 그죠? 2022년에 뭐 예를 들어 뭐 한 500원 그죠? 내년도에 한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료 오르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시점의 문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를 볼까요? 일봉이에요. 1일 차트 보시면 5월달 어디냐? 2021년 5월달 그렇죠? 27,000원 정도 찍다가 최저치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2022년 이때요. 그리고 다시 올랐는데 뭐 여전히 이게 뭐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하고 계속 횡보죠. 하락 후 횡보 그렇죠? 이런 거죠. 하락 후 횡보. 그러면 이거는
뭐 차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죠?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차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또 다음 볼까요? 주봉, 주별 차트예요. 얘는 좀 긴 호흡으로 봤어요. 2014년부터 2016년도에 최고치 63,000원 찍고, 그쵸? 15,000원 언제냐? 요때가 코비드19 이제 공식적으로 야 문제다. 우리 코스피 1,400대 찍은데 그때고, 그죠? 원유 선물 가격 마이너스인데 이때는 그냥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공포죠. 그때 이후로 계속 떨어진 이후로 계속 빡세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주봉이나 비슷하다, 그렇죠? 계속 지금 주가가 상승할 탄력성은 매우 낮다. 월봉도 보시면 이건 제가 좀 되게 옛날부터 93년 우리가 IMF가 언제였죠? 98년. 그쵸? 요때예요. 요때도 얼마였냐? 그쵸? 13,000원대였어요. 그쵸? 지금 22,000원대예요. 요때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13,000원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2,000원이에요. 한전도 몇 배 커졌죠. 왜냐면 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전기량 Q 자체가 지금이 훨씬 커졌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반적인 내수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 그러니까 5만 원에서 그쵸? 13,000원. 그럼 지금은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바닥을 다 본 게 아닌가라는 그 차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달이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달이 처음에 이제 보름달이에요. 다 보름달, 그 다음에 그쵸? 우리가 상현달, 그죠? 여기가 밝은 데예요. 그 다음에 금음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초입 아닌가 그래요. 한전이. 그럼 앞으로 그죠? 달이 더 차올 날만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달이 더 차올 날만 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보면 이런 거죠. 가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요런 거냐, 아니면 좀 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거냐, 좀 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거냐. 어쨌거나 거의 바닥 근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일도 있겠지만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정 실적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유예요. 유가. 그죠? 뭐 어차피 서부 텍사스 유가나 그쵸? 어떻게 뭐 다른 유가나 비슷하죠. 10년 내 근 최고예요. 10년 내 근 최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냐? 효율이 올라가죠. 경제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가가 그저 천정부지 올라갈 수는 없죠. 거기다 그러면 원자력도 더 쓰게 되고요. 문 닫은 원자력도 다시 열고. 그래서 물론 이게 시차는 존재하겠으나 좀 이렇게 뭐 150불, 200불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저라면 그냥 지금 현금 갖고 있고 이걸로 빚 있으면 빚 갚는다. 그렇죠? 두 번째, 나 그래도 주식 하고 싶은데 저라면 한전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현전은 그렇죠? 웬만한 악재가 우리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뭐 미래를 좀 예상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그런 예상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물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수요 공급을 변동시키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한전의 펀더멘탈이죠. 그 펀더멘탈한 측면에서는 저는 나쁜 거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좋은 일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좋은 소식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전쟁이 끝나간다. 그쵸? 전쟁이 끝났다. 합의되겠죠? 뭐 3차 대전까지는, 뭐 지금 3차 대전 하면 뭐 다 죽자는 얘기니까요. 합의되겠고. 두 번째는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겠다. 세 번째는 전기료 인상하겠다. 네 번째는 경영 효율화하겠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앞으로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그쵸? 올해 뭐 연말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뭐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한전도 안 망한다. IMF 때도 망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전기 없이는 쓸 수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제가 또 이제 평소에 그냥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또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